지출을 줄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 결국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절약 방식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긴다,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긴다. 둘 중 누가 더 운이 좋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 살면서 진짜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증 해소 안 된 채로 그냥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이걸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뭐뭐 대 뭐뭐 이런 형식으로요. 운이 더 좋은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이제 그거에 대처하는 행동을 해야겠죠.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있으면요,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소위 성공 확률이 올라갈지 사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두 가지도 아니어서 더 어렵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책에 담아낸 저자 요코하마 노부하루는요, 일본의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실제로 영업실적 전국 꼴찌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영업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 소위 운이 좋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알아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영업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소프트뱅크 파이낸스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때 주식회사 설립에 참가해서 처음 4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직원수 250명, 점포수 191개를 거느린 상장회사로 성장시켜요. 여기까지였을까요? 아니요. 스타트업을 상장회사로 성장시킨 역량을 인정받아서요. 마침내 도쿄증권에서 임원, 그리고 사장까지 거친 다음 현재는 독립해서 자신의 기업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정말 밑바닥부터 최고 위치까지 전부 다 경험해본 저자는요, 그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경영자들을 만났고요. 채용 면접을 통해서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약 저자가 영업사원 시절에 만난 고객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성공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뭔지 그걸 알아내고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에 져서 성공 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요,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6가지 행동과 마인드 지침을 제가 딱 선별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을 할 때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면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긴다? 정답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아는 한 주식회사의 사장은 당초 직원 3명이었던 회사를 상장회사로 훌륭하게 성공시켰다. 그의 지론은 가장 좋은 것보다 가장 빠른 것이었다. 그가 스피드를 우선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스피드가 빠르면 실패했을 때 방향 전환이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시작해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차피 없다. 그러니 기획서를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일단 기획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직원이 길게 봤을 때 성공한다.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다. 내 주위에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기획서를 써오면 출판사에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바로 써서 오는 사람은 그 원고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출판사로 보내려고 했는데 기간 내에 원고를 가져온 사람은 딱 1명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태만했던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정확도를 중시하며 몇 번이고 새로 고쳤으면서 완성조차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영원히 책을 내지 못했다. 2번째, 스피드는 의식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사실 퀄리티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스피드는 의식하지 않으면 빨라지지 않는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봉투에 DM 넣는 작업을 시켰다.
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매년 한결같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이런 단순 작업을 해야 하다니 너무하다고 투덜거렸다. 그런데 그 일은 신입사원 교육 면에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아무리 해도 스피드가 나지 않자 회사는 방법을 바꿔 신입사원을 3개 팀으로 나눠 경쟁시켰다. 그러자 날이 갈수록 작업 스피드가 올라갔는데 3주 후에는 각 팀이 예년보다 3배나 많은 양을 작업해낸 것이다. 경쟁을 통해 스피드를 의식하게 되니 드디어 종이를 접는 방법이나 풀칠하는 순서를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운 날이 길일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날이 길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생각한 순간이 바로 행동할 순간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신기하게도 무엇이든 빨리 착수한 사람과 회사에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는 듯하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질문은 이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아니면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우리 인생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손실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실은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 애정, 노력 모두 포함된다. 형편없는 관계를 질질 끌고 있는 사람, 합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계속 고시에 도전하는 사람, 이들은 왜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끊어내는 시점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끊어내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매몰비용 효과라고 부른다. 나 역시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포기해야 할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손실을 키운 경험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은 상황이 악화되면 빠져나오는 결단력이 있었다. 살아가며 기회를 붙잡기 위해선 실패를 마다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철퇴하는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자존감이나 체면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큰 배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실패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묵혀두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결단을 변덕스럽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를 고민하고 결단을 한다는 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이 현재 놓인 상황을 살펴보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하라. 다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명확하게 섰다면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한다. 후회해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대신 앞으로 새로운 선택을 해서 만들어갈 미래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 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경험에서 오는 직관을 믿는다. 아니면 상황이 좋은 쪽으로 끌려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더 좋아질 법한 선택지가 있어도 자신의 직관이 서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직관에 따른 결단이 빠르다. 일본의 중견기업 이상급 사장들 앞으로는 매일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이 안건에는 수십,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도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아는 CEO들 중 대부분은 이런 안건에 대해 30초 이내에 판단을 내린다. 신기한가? 때에 따라서는 직관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여기 전설적인 기업가 곤도 도타의 말이 있다. 인생의 전환기에 섰을 때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나쁘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후회하지 않지만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평생 원망하게 되니까. 만약 결단하는 게 유난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판단이 틀려도 큰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것부터 결단하라. 요즘엔 식당 메뉴 하나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점점 결단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설여진다면 마지막엔 직관을 믿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절대로 직관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경우는 딱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험치가 적은 일, 즉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때이다. 단 당신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옆에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어 주는 건 매우 좋다. 이것도 운이 트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목적 없는 돈에 관한 욕망이 얽혀 있을 때, 목적 없는 돈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를테면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할 때다. 이럴 땐 직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노력 없는 희망적 관측. 이런 것에 직관에 따른 결단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주로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혹시 평소에 어떤 일이든 강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가? 자기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믿으면 운이 올라간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A씨를 면접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A를 점장으로 채용하고 싶었고 경력도 그 자리에 딱 맞았다. A씨는 면접 당시 대형 은행을 퇴직하고 한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를 옮기려는 이유는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급여가 적어서라고 했다. 나는 인사 담당 임원의 승낙까지 받아 채용을 거의 확정해둔 상태였다. 배치할 소속 지점과 연봉도 정해져 있어서 면접은 형식적인 것일 뿐 우리 회사의 조건을 제시하고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회사에서 책정한 그의 연봉은 A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험사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형식적인 면접을 거의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제시하려고 생각하는데 무심코 이력서에 눈길이 갔다. 직무 경력에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현재 저는 땡땡은행에서 개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A는 이 은행에서 오래전에 퇴직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나는 그 이력서가 오래전 은행을 그만두고 보험회사로 이직할 때 썼던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 내용을 보고 그를 채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예전 이력서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사람에게 새 지점의 지점장 자리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A씨에게 운이나 기회가 진짜 없었던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A씨는 자신이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믿은 나머지 손에 넣은 운마저 스스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이다. 사실 기회는 눈앞에 잔뜩 굴러다니고 있다. 언제 어떤 때라도 기회가 있으면 잡겠다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과 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운이 나쁘다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내 행동이 그렇게 된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나는 운이 없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을 본인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어차피 한쪽으로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어야 한다. 만약 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신에게도 좋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사원 채용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과거에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배에서 떨어진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조를 받다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방향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유전자도 성장 환경도 똑같았다. 하지만 성장한 후 한 명은 노숙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
노숙자가 된 사람에게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 나도 술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부자가 된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력했다며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에게 닥친 일은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책임,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이 상승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관문이 남았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눠준다. 아니면 요구한다. 이 대결에서 결론은 간단하다. 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한다. 나는 30년간 많은 사람을 봐왔다. 누가 성공할지, 누구에게 좋은 운이 찾아올지 계속 관찰했다. 승리의 깃발은 신기하게도 항상 나눠주는 사람 쪽에서 올라갔다. 자, 여기서 나눠준다의 반대는 요구하다이다. 요구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 C라는 사람은 인사 면담 자리에서 급여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째서 D보다 급여가 적은가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말투였다. 나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면담에도 그는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시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이벌 회사로 간 FC는 1,000만 원이나 더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자네도 그 회사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차마 내뱉지 못했다. 결국 C는 급여를 올려받지 못했다. 그럼 그는 현재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겐 자신의 급여가 낮다고 불만만 털어놓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왜 급여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요구라는 표현 아래에는 항상 불만이 있다. 즉, 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불만을 가지고 일한다. 불만을 품고 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혹시 요구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럴수록 서서히 자신의 편이 줄어든다. 왜?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악순환에 빠진다. 요구한다는 것은 빼앗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빼앗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눠주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자신을 채우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원하는 것을 손에 잘 넣고 운도 올라간다. 비단 돈 이야기가 아니다. 배우자가 날 좀 더 잘 챙겨준다면 나도 훨씬 다정하게 대해줄 텐데 이런 말을 달고 살진 않는가. 안타깝지만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나눠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운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또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지배적이기에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눠줄 게 없다면 웃음과 다정함이라도 나눠줘라. 나눠주거나 반대로 요구만 하는 삶은 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을 흐름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돈을 저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심오한 답변이 필요하다. 지출을 줄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 결국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절약 방식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란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다. 돈을 순환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허름한 집에 살면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밥 한 끼 사는 것조차 질색을 했던 한 학교 선생님이 있었다. 그의 옷은 언제나 너덜너덜했고 당연히 아무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연락이 끊기며
고독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통장에는 약 2억 원이 넘는 잔고가 쌓여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나에게는 가히 충격이었다. 이 모습을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내가 아직 20대일 무렵 한 거래처의 A 대표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장소는 가까운 유명 호텔이었는데 나는 동기들과 어떤 맛있는 요리를 먹을지 기대하고 있었다. 허나 우리의 기대가 무색하게 A 대표는 모든 사람의 메뉴판을 걷어들이고 가장 싼 정식을 주문했다. 그 메뉴는 우리가 늘상 먹던 것이었다. 식사 후에 웨이터가 커피나 홍차를 마시겠냐고 권유하자 사장은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료로 나오는 차를 주문했다. 그는 식사 중에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연설했지만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반면 B 대표는 상당한 절약가로 돈에 대해서는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다. 100원 단위의 단가 교섭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었다. B 대표는 사무실에서는 광고지 뒷면을 메모 용지로 사용하고 봉투도 재사용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 B 대표로부터 송년회에 초대받았다. 장소는 로열 호텔이었는데 평소 먹지 못하는 호화로운 요리가 늘어선 뷔페였다. 요리 하나당 티켓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서 티켓을 사서 나눠주는 B 대표에게 티켓을 몇십 장이나 받아 다 쓰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물며 그는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는 선물을 건네주더니 직접 택시까지 태워주는 것이 아닌가. 업무 교섭에서는 100원 단위도 꼼꼼히 따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접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두 CEO 모두 대단한 절약가라는 사실은 같다.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려는 자세는 똑같다. 하지만 B 대표는 거래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끼지 않았다. 돈을 무작정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킬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A 대표는 주변 사람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절약 행보를 보였다. 10년 후 A 대표의 회사는 경쟁회사에 뒤처져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되었고 B 대표의 회사는 더욱 큰 실적을 쌓아나갔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B 대표가 비즈니스 협상에서 100원이라도 경비를 줄이고자 애썼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고객과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절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의 사용 방식에 소위 긴축과 이완이 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당신은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기존의 내 행동과는 맞지 않는다며 역시 나는 성공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로 성공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오늘 하루 내 성공운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